부담의 힘이 조금씩 빠져가는 느낌이 11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동대문구, 중구, 금천구, 성북구, 서대문구 거래는 계속 상승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중요한 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번 주 한 주 있었던 대내외의 이슈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시장의 방향도 한번 체크하는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 미국의 FOMC가 열렸고 예상대로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금리 동결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거의 그렇게 예측이 되었었고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것이 올해로서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아닌가, 최종 금리를 확인한 단계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어떤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이번에 그 재무장관이 장기물 금리에 대한 어떤 발행을 좀 조절하겠다, 양을 좀 줄이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금리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던 요소들이 그 부담의 힘이 조금씩 빠져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유가도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도 생각보다는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좀 낮다. 이게 더 리스크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대외적인 어떤 악재들은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미국 외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마주치고 있었던 이슈는 조금씩 그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지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어떤 악재들도 조금씩 힘을 빼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거래량 자체는 지금 좀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이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일까? 지금 일단 신고가 나온 지역들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곡동에는 타워팰리스, 그리고 강남 반포권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용산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도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래 흐름을 좀 짚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지금 각 지역별 흐름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시간에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오늘은 한번 체크하는 단계, 중간점검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우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95평 펜트에서 지금 11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110억 거래. 지금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110억 거래가 나온 건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가 압구정에서 구현대 1, 2차에서 90억 거래가 나왔던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반포 원밸리에서 100억 거래가 있었었죠. 이미 펜트에서 100억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를 받아서 아크로 리버파크에서는 지금 110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0만포 2차에서도 거의 그 기존 신고가 육박하는 31억 5천의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10만포 2차 아파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던, 과거에는 이제 아주 아주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빠른 재건축 속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강을 전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단지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들어오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 그래서 상승폭이 굉장히 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초 반포 잠원을 강남의 메인 급지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은 이제 강남이다 하면은 아직은 압구정, 그리고 청담, 이런 지역들, 삼성동, 이런 지역들을 보시긴 하는데요. 이제는 반포를
그리고 잠원을 한강변 워터프론트라는 이 입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 입지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쪽에는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가 많지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우위는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점차 그러한 분위기는 바뀌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강남권 거래가 나오는 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거긴 강남이니까 원래 계속 그런 거고 양극화만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지역은, 내 단지는 아직까지도 시세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라이브 시간에 주로 이제 시황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구별 주간 매매 변동률, 매매 가격 변동률,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 그래프입니다.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10월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를 끌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이제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8월부터 10월 말까지 중에서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변동폭이 오히려 축소되는 거래는 그 지역 또는 그 구간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그것도 지난번에 이슈가 됐었던 바로 강북구에서 그 거래가 나왔습니다. 강북구에서. 나머지는 다 0 이상, 0 내지는 0보다 높은, 그러니까 보합 내지는 계속 상승 거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변동폭이 계속 상승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단 한 차례만 지금 마이너스 거래가 마이너스를 데이터상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변동률에서. 강북구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던 것인데, 제가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건이 있었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건의 직거래가 짙게 되면서 시세에 어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변동폭은 상승이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바닥 거래에서 막 이제 저가 금매 거래 나오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면서 상승폭은 좀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무슨 중요한 단서가 될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구별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바꿔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도 그 몇 개 구만 따로 뽑아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여기는 제가 이제 6월, 7월 그리고 8월부터의 거래 쭉 주간 거래량을 같이 가져온 것인데요. 상승이 계속 지속적 상승 거래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지금 요 아래쪽에 요 두 개 지역, 여기가 강남과 서초인데 이 두 개 지역은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그래프하고, 네, 그리고 여기 요 그래프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래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0 가까이 이렇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보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와중에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을 키워가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들이 어디냐? 지금 계속 이 거래의 높은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것이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굉장히 좋죠. 호재도 굉장히 많으면서 동시에 어떤 전체적인 수요도 탄탄하고, 그래서 서울의 어떤 중간 역할, 허리 역할 하는 아주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지역인데,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높은 어떤 변동폭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그린 색깔, 여기는 중구입니다. 중구. 말이 필요한 입지죠. 바로 자기 스스로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아파트가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아도 어떤 거래의 상승률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지역 어디예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금천. 가격이 무거운 동네는 아니에요. 하지만 구디, 가디,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탄탄한 수요는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또 많지 않고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지역 어디예요? 그 다음 지역 성북구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탄탄한 수요가 있고 전세가가 안정적인 곳인 곳이고요. 거기에 여기 붉은색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가주는 붉은색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지금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구고요. 그리고 탄탄한 수요가 역시 도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동대문구, 중구, 금천구, 성북구, 서대문구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곳들의 어떤 거래 변동률이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잠깐 이렇게 얼어있는 시장 분위기를 타고 그래도 그 안에서 거래는 계속 상승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1월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조금 회복해 주느냐, 다시 요 지금 약간 얼어있던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12월, 11월, 1월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어떤 추이가 데이터 자체가 팍팍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 주느냐가 중요한 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주간의 이슈들을 살짝 짚어봤고요. 중간 점검하듯이 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화요일 밤 9시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시장을 끌고 가는 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하시면서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